예천군 의회 박정철 의원에게 폭행을 당한 가이드가 예천군 의회까지 포함해서 56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요. 그런데 소송을 맡은 미국의 변호사가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합치면 200억이 넘을 것이라고 말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동안 우리가 쭉 다뤄왔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께서 내용을 잘 아실 텐데요. 56억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56억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지금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고려하면 500만 달러가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그 로펌의 변호사가 했습니다. 미국에는 책임제가 있기 때문에 고용한 단체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예천군 의회까지 포함을 했다. 지금 예천군 의회는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대응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 사람들입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라고 하는데 56억도 그렇지만 이게 200억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까지 지금 아주 힘들어 하는데요. 자, 한번 관련된 내용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겠다, 소송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신 계기랄까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번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한국의 군 의원들이 국민의 혈세를 써서 여행을 왔는데 이런 폭행 사건을 저질렀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있었던 이후에도 군 의원들은 피해자를 협박을 했습니다. 사법당국에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협박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가서는 뉴스에다가 모든 것은 이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허위 정보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하대하고 또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또 상해를 입히고 심지어 미래의 생계까지 크나큰 위협을 끼치고 있습니다. 회장님 지금 그 미국 로펌에서 소송이 들어왔다는 그 이야기 들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책이나 뭐 이런 거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의원 전체 소송 지금 들어갔는데 의원 전체 상대로 입장이 뭐예요? 그거에 대한 이거 입장 한번 이야기. 명령이 문제가 전체 의원 상대로 소송이 들어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로 들어가세요. 피소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아니 제명이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송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고 가세요. 소송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 피소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소송 관련해서 한마디 더 이야기해 주세요. 피소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가세요. 의원님. 어제 그 기사 봤는데요. 논의까지 하니까요. 지금 변호사한테 절차 물어보려고 그래서 절차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변호사를 먼저 선임해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그래 대응하는 수밖에 없지. 우리가 뭐 조직이 뭐 있어요. 뭐 왜요? 조직으로 하면은 우리도 절차에 따라가지고 변호사 선임하든지 뭐. 그래 우리 책임이 있다고 하면은 법의 판결에 따라야 되지 뭐 모르겠어요. 그죠? 고문 변호사한테 한번 해보려고. 고문 변호사가 있거든. 예, 관련된 영상과 녹취를 좀 들어봤는데요. 예천군 의원들은 아예 얘기를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나온 변호사, 얼굴은 남성인데 목소리가 여성이라서 궁금한 분 계실 텐데요. 한국인 출신이긴 하지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동시통역으로 했기 때문에 여성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변호사들 계시니까 관련된 내용을 좀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그전에 김종욱 교수가 초반에 20분이나 기다리셨다고 해서 먼저 좀 기회를 드려야 되겠는데 큰일 났어요. 이게 200억이 넘어가면 감당이 되겠어요? 뭐 감당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고민하는 게 이게 감당이 안 돼서 국민 세금이나 예천 국민 돈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절차 과정은 따로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캐나다, 미국 이런 데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참 창피하고 화가 납니다. 기본적으로요. 나라 망신, 군민 창피, 세금. 그렇죠. 만약에 의회까지 지금 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은 세금도 지금 충날 판이죠. 나라 망신도 더 크리스티나 신 변호사 얘기에 의하면 군 의원들이 국민 혈세를 써서 여행을 왔는데 폭행 사건 저질렀다 이런 얘기도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뭐 도초에 나라 망신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또 국민분들은 계속 지금 전원 사퇴하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사퇴도 하지 않고 발언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상황이 되게 되고 또 이후에 재판이 벌어지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전 그래서 좀 빨리 좀 이
그 군의원들이 저는 사퇴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저런 분들이 군의원이라고 하는 배지를 달고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예.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개인이 모든 이 문제를 책임지는 방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빨리 사퇴하고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게 저는 우선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제 법률적인 문제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최진영 변호사, 네. 일단 가장 궁금한 게 처음에 56억 얘기만 해도 우리가 악 했는데 200억 하니까 우악 이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습니까? 저도 이제 그 미국 로스쿨에서 한 1년 그 석사 과정을 했었는데요. 예. 손해배상해서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은 그 일반적으로는 그 재종을 책임에 있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단순 폭행이나 이런 사건에 있어서 이와 같은 그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다는 것은 적어도 제가 아는 이른바 그 커먼로 시스템에서 있을지에 대해서는 물론 주마다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은 캐나다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그 불법 행위지가 아닌 미국에 와서 소송을 한다? 이와 같은 그 관할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인 것이 있는데요. 일단 속인주의이기 때문에 가이드가 미국 사람이라 그런다는 네, 거 물론 아닙니까? 그런 취지가 있긴 합니다만 과연 그런 게 한국에 와서 그렇게 응소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소송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없지 않습니다. 예. 다만 그 절차를 떠나서 이제 실체로 돌아갔을 때에 그 주법에 의해서 이와 같이 그 일반적인 손해배상 이외에 징벌적 손해배상, 예컨대 예를 들어서는 뭐 3배 배상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미국의 판결을 받으면 뭐합니까? 재산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판결에 따라서 한국의 이른바 그 외국 판결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보면은 우리나라 법의 그 외국 판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났을 경우에는 그 판결을 승인해서 집행하지 못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얼마 배상이 될까요? 치료비, 위자료 이 정도가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200억 이러면은 이런 그 손해배상 시스템이 우리나라의 어떤 손해배상 시스템에 맞지 않다고 해서 판결이 승인 집행이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더불어서 이 절차법으로서 이른바 국제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제사법 같은 경우에는 불법 행위에 있어서 외국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그 범위가 필요한 한도를 훨씬 넘을 경우에는 예.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나라 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위에 제가 휴지 조각 판결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쓴 것은 미국에서 설령 200억, 뭐 2천억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만약에 미국의 재산이 이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에서 집행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갈 수 있지만 네. 한국에서 법원에 해서 집행해서 승인을 하려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뭐 굉장히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최 변호사 생각하시기에 실효성이 좀 낮아 보인다 그렇죠. 이런 그런 말씀이죠? 판결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예. 지금 이분들이 응소 안 하는 것은 내부적인 한국 변호사와 법조인들의 자문을 바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변호사 하나 아주 자신만만해 하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다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고려하는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500만 달러 이런 어떻게 숫자가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는 아직까지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비경제적인 부분만은 고려를 해서 손해배상 금액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징벌적 배상은 결정이 됩니다. 일단 미국에는 책임제라는 것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정치인이 과실을 저질렀을 때 이 고용한 단체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징벌적 손해배상에까지 포함되면 그게 어느 정도 액수는 더 늘어나는 건가요? A decision about the punitive money damage award that has 네, 우선 저희가 상황을 고려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정치인의 행동이 얼마나 죄질이 나빴는지를 결정합니다. 사후에 어떻게 일을 처리했는지도 고려를 해서 배심원이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법적으로 손해배상 금액이 얼마만큼 될 것이다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아마 최대치로 1,000만 달러, 2,000만 달러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 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 네. 저기도 노 변호사네요. 그러네요.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이 불법 행위를 통해서 얻은 이득이 있으면 그 이득을 우리가 돌려받아야 된다. 저 사람 나쁜 행동했으니까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건데 뭐 예천 군의회가 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거는 좀 타당성이 없는 얘기인데 일단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일종의 이런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봐보는 거, 시의성. 던져보고 예. 한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의 유도형 떡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무슨 소송을 제기한 건 아니고요. 처음엔 200만 달러 얘기했다가 계속 막 금액이 올라가면서 뭔가 계속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좀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진짜 진정성 있게 뭔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저런 식으로 소송을 하려고 하면 저 로펌에서 아마 자기네가 비용을 다 대서 처음에 시작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엔 제가 보기엔 부담스럽기도 하고 아마 안 될 것이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아까 최 변호사 말한 것처럼 집행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이제 저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실제 관할 문제도 사실 매우 중요해요. 예. 우리가 관할 없다라고 하면서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사실은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응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미국까지 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서 매일매일 있으면서 이걸 또 해야 되는데 실제 그 비용이 더 들어갈 거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예.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에 응할 이유도 없고 응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정말 망신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모욕까지 당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좀 반성하시고 이제 다시는 그 예천군 의회 그 국민들이나 그 주민들에게 조금 미안한 일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예. 한 가지 저희가 그 언론 보도를 봤을 때에 최초에는 합의를 했는 것으로 지금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 그 처음에 한 6,000불, 12,000불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 네. 실제로 한 3,300불 플러스 170만 원 해서 대략 한 500만 원 전후로 해서 합의를 돈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걷어모아서 했다고 그렇죠. 그러죠? 그럼 예. 합의를 하면은 제일 밑에 이제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재소 약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걸 받고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보통 뭐 그래도 이제 의회 정도 된다고 하면은 그랬을 예.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것을 통해서도 향후에 실제로 이와 같은 손해가 그 배상이 현실화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지. 저도 뭐 무슨 소송을 한다고 하면서 일조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참 황당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돈을 얼마를 주고 합의서를 작성을 했을 때 맨 밑에 뭐 이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다면 효력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임의적으로 서로 이제 주고받은 좋은 과정에서 제3자가 해서 했다고 하면은 그 자체로서 이른바 사적 자치, 계약 자유의 원칙상 그 내용은 다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실체적인 내용에서의 어떤 돈을 받고 합의하고 또 절차적인 소송 절차에서도 뭐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놓고 다시 소를 제기를 하면은 법원 예. 같은 경우에는 부재소 합의에 반한다라고 해서 소를 각하하는 것이 현재 한국 법제입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미안하다 합의하자 그렇게 해서 합의문을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제 너도 나 때려봐 이렇게 이야기해도 효력이 있습니까? 아유, 그게 바로 이제 선량한 북속 기타 사회 질서 한마디로 공소양속에 반하는 거죠. 예. 더 이상 그런 건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뭐 욕은 먹어도 되지만 법적인 것은 또 별개인 것 같습니다. 예, 차명전 의원. 저 그림 좀 봐주시면 네. 저는 원래 처음에는 여기 그 국경이라고 표시한 부분을 안 그렸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미국의 그 소송이 우리 한국에도 통하는 줄 알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천군 의회가 한국의 솜방망이는 저렇게 이불을 덮고 피할 수 있지만 미국의 저 송곳, 미국법의 송곳. 저게 송곳입니까? 네. 칼이 칼, 아니고? 네, 칼. 예. 칼은 못 피하겠구나. 그랬었는데 지금 오늘 변호사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국경을 얼른 그려 넣으셨군요. 네, 국경은 못 넘나 보네요. 그죠? 아무리 예리한 칼이라도.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저기 미국에 있는 변호사들도 아마 그 국경을 못 넘는 건 알 텐데 왜 저렇게 무리한 그 소송을 제기했을까? 그러게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그 버지니아에 6개월을 산 적이 있어요. 네. 아니, 지금 제 버지니아 울프. 아니, 진짜 국회의원 첫 번째 떨어지고, 이제 거의 이제 도피하다시피 가서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주로 이제 한국 사람 안 만나고, 이제 현지 사람들을 주로 많이 만나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정착한 1.5세나 2세들은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섭섭함들이 많대요. 네,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사실은 주로 거기 가가지고 돈을 막 쓰면서 위세를 많이 하면서 거기에 있는 1.5세나 2세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정하게 수입을 얻지만서도
좀 상당히 줄여서 한국에서 간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섭섭함이 많은데 이게 이번에 저는 좀 표출된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버지니아에서 6개월 계셨군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를 잘하시는구나. 한마디만 드릴게요. 예. 저도 LA에서 1년 살았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합의 저번에 500만 원 정도 주고 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유효한지 안 한지가 사실은 제일 관건이 될 수 있고요. 그거가 뭐 유효하든 유효하지 않든 간에 형사적으로 그 사람이 폭행한 건 맞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뭐 500억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말하고 예천군 의회까지 건드리고 지금 그러니까 사실 문제인 거지 개인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사람이 불법행위인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 네. 사실 우리 변호사님들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또 하나 좀 그 말씀에 대한 조금 다른 수정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들어서는 어쨌든 외국에서의 판결, 우리 뭐 차 의원님이 이렇게 선을 갈랐습니다만은 다른 외국에서 판결을 받아들이는 확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물론 이번 같은 경우를 가지고 뭐 몇천억을 물어달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문이라 하더라도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우리가 억울한 경우에 미국에 생길 수 있거든요. 다른 나라하고의 판결에 대한 받아들이는 비율은 높아지고 있고 특히 미국이기 때문에 저처럼 좀 강하게 로펌 회사들이 강하게 자신감을 보일 수 있다는 점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아마 말하자면 의원들이 빨리 사퇴하는 길이 열릴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책임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것인가. 고용한 단체가 저는 예천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규일 의원이 공천한 거예요. 최규일 의원이 책임져야 됩니다. 예. 저도 한마디 해도 되나요? 예, 해야죠. 그런데 지금 그 말씀 듣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처음에 500만 달러 했다가 또 2천만 달러 막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제 오히려 예천군 의원들 동정론 생길까 봐 오히려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근무와주기 운동지라 구명운동. 아, 예. 예, 경황덕 본부장. 저도 그래서 지금 현재 200억 이야기까지 나오길래 손해배상 청구를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판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면 그러면은 사실상 저희 폭행 주먹을 휘둘렀는데 주먹을 휘두를 때 보니까 한 서너 번 휘두르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한 번당 사실상 한 50억, 70억 가량이 되는 셈인데 그럼 비싼 값을 만약에 치르는 일이 있다면 우리나라 지방의회가 그동안 이런 폭행이라든가 이런 추태를 부린 적들이 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뿌리를 뽑히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러한 기대감도 있어요. 제대로 실력 여부를 떠나서. 근데 또 하나는 우리 국회에서 가끔 과거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먹이 오고 간 적이 있는데 국회의원들도 단순히 그때 그냥 뭐 가벼운 뭐 징계로 끝났는데 이런 데서 만약에 이런 손해배상이 오고 간다면 과연 국회에서 그런 동물 국회식 행태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데도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동정하는 마음이 생기려 하다가도 또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그 크리스티나 변호사인가요? 그 내용 한번 좀 잠깐 듣고 그 부분 생각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 로펌하고 그 폭행당한 현지 가이드랑 그 예천군 의회와 그 박종철 의원 상대로 500만 불 정도의 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예천 군민들이나 그 반응이 어떤가요? 현재 주민들은 군 의원들을 상대로는 분노하고 있는 건 확실하고요. 예천군 전체 이미지로 봤을 때는 걱정이 앞서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56억이라는 돈이 군의회 쪽으로도 소송이 들어가고 하면은 실제로 이걸 갚아줘야 될 처지에 놓여 있는데 주민들은 그걸 또 걱정해가지고 혈세가 나가지 않냐 하면 또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농산물 불매운동도 번지면서 예천군 전체적으로는 주민들은 걱정하는 분위기가 많아요. So
저희 모두는 이런 상황을 당황스럽고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이런 사건을 참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공직자들이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것이죠. 이런 행동을 저지르고 나서 실제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폭행 사건 그리고 이 소송 사건이 결국에는 한국의 모든 공직자들에게 자신의 권력을 이런 식으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경종을 울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 말은 공감이 갑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네, 저 말은 공감이 가는데 옛날에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예.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하나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느 주간지를 읽는데 그 기사 중에 하나가 이 대통령이 형편없는 술 주정뱅이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보좌관한테 물어보니까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불러서 혼내주세요. 그러면 야, 그건 내가 너무 권력을 남용하는 거지. 이러면서 소송을 합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스스로가. 그래서 명예훼손 소송을 했습니다. 고소를 해서. 그래서 당연히 이겼겠죠. 근데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1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크리스티나 신 변호사님이나 노 변호사님이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예천군 의원들이 잘못한 거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조금 어떤 의미를 주는 거다라고 하면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너무 심각하게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거는 좀 우리 정서에도 맞지 않고 사실 좀 부당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 이럴 때 예천군 그 문제를 일으키신 그 군 의원님들은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좀 정말 졌으면 좋겠어요. 그 직을 좀 내려놓으시고 만약에 그게 그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갈까요 말까요를 차라리.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